안녕하세요. 고두림 ASMR입니다. 오늘은 인물 분석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화는 말레나라는 영화를 준비했어요. 말레나 속 인물들의 인물 분석과 영화 내용에 대한 느낀 점을 준비했습니다. 영화는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작은 도시인 바게리아 지방의 중심이고 고대부터 중요한 항구 도시인 지중해의 팔레르모를 배경으로 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안고 사람들의 두려움과 공포,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에 대한 반동으로 발효된 불만, 불안, 불신, 그리고 동요가 동반되어 히틀러의 나치와 무솔리니의 파시즘이 버물러져 광기에 젖은 군중들이 비이성적 행동을 하는 당시의 상황이 주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 12살 사춘기 소년 레나트와 아름다운 미망인 말레나의 시선과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말레나 영화의 매력을 느끼고 이렇게 ASMR로 준비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는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했어요. 그 이유는 캐릭터를 분석해야 하는 시점을 찾기 너무 어려워서였습니다. 영화 속 어떤 인물도 두둔하기 어렵고 또 이해의 타협점을 찾기도 힘들었지만 영화가 가진 숨은 뜻이 말레나 영화에 저를 매료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이 꼭 맞는 것도 아니고 제가 숨은 뜻을 정확히 찾았고 이 뜻이 맞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단지 이 글을 써서 ASMR로 읽어드리는 것은 제 견해와 영화를 보고 제가 나름대로 해석한 것에 참고하시어 영화를 그리고 또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편히 주무셨으면 해서, 그리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또는 나하고 같은 생각이네 라는 동일감과 안 보신 분들에게는 이런 영화도 있구나 해서 혹 이 영화를 접하실 때 편안함을 선사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이 ASMR을 준비했습니다. 이 어려운 영화에 제가 캐릭터를 보는 시선은 영화에서 보여지는 말레나를 사랑하는 사춘기 소년 레나토가 아닌
마을 사람들의 시선 중 레나토와 비슷한 또래의 소녀로 잡았고 이야기를 해나갈 거예요. 레나토도 말레나도 집단적으로 집약된 마을 사람들도 아닌 우리가 보는 타인, 제3자 입장이지만 거리감이 좀 더 가까운 마을 사람들 중 있을 수 있는 또 살았을 수 있는 소녀라는 입장에서 모두를 보고 느끼는 생각들을 인물 분석 및 영화의 느낀 점을 이야기해 나갔다 생각해 주세요. 팔레르모, 비옥하고 아름다운 마을, 그 마을처럼 아름다운 여인 말레나. 무솔리니가 프랑스와 영국에 선전포고를 던지는 라디오와 함께 양심의 가책 없이 개미를 죽이고 바로 성호를 긋는 아이들과 말레나가 뒤엉키며 영화는 시작합니다. 그날 처음 자전거를 갖게 되는 레나토. 그리고 그날 처음 말레나를 보고 사랑을 느끼는 레나토. 또 다른 욕망과 욕구를 처음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레나를 두고 개인적인 잣대와 대중의 선동이 버물려져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전장에 나간 남편을 그리워하는 절개 있는 여성의 외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을 사람들 입방아 속 그리고 상상 속에서 허풍으로 그녀의 의견 없이 그려집니다. 그녀를 지켜보는 데는 영역이 있었는데 늘 아이들은 문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마을 어귀 문 밖에서만 그녀를 지켜봅니다. 레나토도 늘 그 지점에 머물러져 있었지만 어느 날 그 지점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마을 어른들이 보는 말레나에 관한 시선을 마주하고 경악합니다. 남성들의 수많은 추파, 그리고 여성들의 질투, 그 혼탁한 시선의 거리를 그녀는 외로이 홀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며 걷는 말레나. 그런 말레나를 보며 마음 아파하는 레나토. 여기서 그녀의 첫 번째 시선이 나옵니다. 그녀는 항상 땅만 보고 걷지만 몇 번씩 시선을 마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저는 초점을 잡았는데요. 그 부분에 가장 첫 번째 시선이 그렇게 홀로 길을 걷는 말레나가 처음으로 위를 올려보는 시선이 이곳에 나옵니다. 시종일관 레나토는 긴 바지를 입어야 어른이 된다는 풍습에 갇혀 있습니다. 긴 바지를 입고 싶어 하고 그 풍습에서 시종일관 나는 어른이 되고 싶다. 내가 말레나의 남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죠. 여기서 자전거를 처음에 가졌던 레나토의 첫 번째 욕구에 넘어선 두 번째 욕구와 욕심을 마주합니다.
아버지 바지를 몰래 줄이지만 결국 아버지에게 들키고 말고 레나토의 아버지는 위대한 독재자의 머리가 두동강 날 때 긴 바지를 해준다고 레나토에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레나토는 몰래 말레나의 집을 훔쳐보는데 그때 라디오에서 전쟁의 진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말레나는 남편을 걱정하고 그리워하며 음악을 듣고 춤을 춥니다. 레나토는 그 음악 LP를 구입하고 또 그 음악에 흠뻑 취합니다. 여기까지 영화 내용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포인트와 인물들의 행동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레나를 보는 영역,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레나토입니다. 레나토에게 말레나는 그저 성적 몽정의 대상을 넘어선 사랑이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영역을 넘어 아이가 아닌 어른이 느끼는 조금 더 성숙한 감정을 레나토는 느낀 것입니다. 한마디로 레나토는 굉장히 조숙한 아이라고 느껴져요. 그런 조숙함 속에 성적 판타지 이상의 감정이라는 마음의 안경을 쓰고 보는 말레나는 시종일관 땅만 보고 걷는 마을 사람들의 북이었습니다. 군중들은 저마다의 저속한 생각으로 그녀를 가뒀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아까 짚고 넘어갔던 시선, 여기에서 그녀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데 그 첫 번째 시선은 카데위 중이를 올려다보는 시선입니다. 저는 영화 속 말레나의 시선을 심도 있게 지켜보았는데요. 영화 속 말레나의 시선이 약 3번 정도로 응시되는데 그때마다 이유가 있고 분기점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여기서 3번이라고 썼는데 3번 그 이상이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짚고 넘어갈 때는 3번이라고 썼는데 뒤에 시선은 3번 이상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야기가 진행될 때 터닝 포인트가 있는 장면에 나오는 라디오 소리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영화가 시작되는 때 나오는 라디오, 그리고 말레나가 남편을 그리며 있을 때 나오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 영화는 그렇게 그 역사 배경에 발맞추어 써내려가집니다. 그렇게 말레나를 짝사랑하고 수많은 상상을 하던 레나토는 말레나 남편이 전쟁 중 사망했다는 것을 듣고 말레나 집을 몰래 엿보던 중 그녀가 카데이 중이랑 다정이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레나토 혼자 본 것이 아니고 말레나를 흠모하던 치과 의사가 밤중에 몰래 말레나의 집에 오고 그 광경을 목격해 중이와 싸움을 하게 되고 결국 치과 의사의 부인의 신고로 그녀는 법정에 서게 됩니다. 아름다움이 죄인 말레나. 카데이 중이만은 믿었지만 중이도 이익과 명예로 인해 그녀에게 등을 돌렸고 변호사는 높은 수임료 대신 그녀를 겁탈하고 결혼하자고 하지만 어머니에게 꼼짝 못하는 마마보이 변호사의 엄마로 인해 결혼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결혼은 무산되고 그녀는 철저히 마을에서 매장됩니다. 그 사이 레나토는 말레나에 대한 연민과 아픔으로 오는 반항심에 무솔리니의 조각상을 넘어뜨려 머리가 두동강 나게 됩니다. 그 이후 레나토는 그렇게 바라던
긴 바지를 입게 됩니다. 긴 바지를 맞출 때 라디오에서 연합군으로 인해 무솔리니가 힘을 못 쓴다는 소식이 울립니다. 여기에서 레나토가 긴 바지를 입음으로써 이 팔레르모의 풍습인 긴 바지를 입어야 어른으로 취급이 된다는 풍습처럼 레나토는 또 한 번의 성장을 더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조숙한 아이지만 조숙함에서 또 미성년에서 더 성장하는 그런 조숙한 아이로 영화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레나를 찾은 레나토는 마을 누구도 음식과 일거리를 주지 않아 굶주려 있는 말레나를 마주합니다. 그때 말레나의 두 번째 시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말레나가 또 카메라를 보는 두 번째 시선을 보게 돼요. 그녀 앞을 지나는 레나토를 보는 것 같았지만 음식을 가져온 사내를 응시하고 말레나의 돈이 없는 것을 이용해 성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그 순간 연합군의 폭격기가 마을을 급습하고 그 급습으로 말레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일가 친척 없는 말레나, 아무도 그녀에게 일자리도 먹을 것도 주지 않는 막다른 상황에서 그녀는 머리를 자르고 붉게 염색을 하고 거리로 나와 사람들을 응시하며 걸어갑니다. 그리고 몸을 파는 여자가 됩니다. 여기서 세 번째 말레나의 시선이 나옵니다. 레나토는 그녀의 선택에 충격을 먹고 아파하며 이야기가 진행되고 무솔리니의 파시즘이 끝나고 연합군인 미국이 들어오며 마을을 다시 한번 무솔리니와 나치가 아닌 연합군 미국이 마을에 지배를 이룹니다. 나치와 파시즘은 무너지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처음 무솔리니와 나치를 찬양했던 것처럼 백기를 들며 연합군을 찬양하고 나치, 즉 독일군에게도 몸을 팔았던 말레나에게 응징을 합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울부짖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녀의 네 번째 시선이 나옵니다. 그녀를 마을에서 내쫓고 얼마 안 지나 죽은 줄 알았던 그녀의 남편이 돌아오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사실을 은폐하지만 레나토가 남편에게 몰래 편지를 쓰고 말레나의 진실을 알려줍니다. 남편은 말레나를 찾으러 가고 1년 후 그녀를 찾아 마을에 돌아오고 마을 사람들도 그녀에게 무언의 화해를 내밉니다. 그녀도 수긍해주며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마지막 화해 장면에서 말레나가 마을 사람들과 시선을 맞추는 다섯 번째 시선, 그때 다섯 번째 시선이 나오고 그 다섯 번째 시선과 레나토의 마지막 응원에서 돌아보는 말레나의 여섯 번째 시선이 나옵니다. 이렇게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저는 이 영화를 레나토와 같은 나이 또래의 소녀의 입장과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의 감성으로 영화를 표현하자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레나토의 성욕과 사랑,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리는 추한 말레나의 모습이 아닌 조금 다른 시선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팔레르모라는 지중해의 아름다운 섬을 말레나의 배경인 이 팔레르모. 이 말레나의 배경인 팔레르모는 버킷리스트로 꼽힐 만큼 지중해의 아름다운 섬입니다. 극중 말레나의 아름다움이 죄가 되어 버린 것처럼 팔레르모도 비옥한 토지와 아름다움 때문에 끝없는 외세의 침략을 받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파시즘과 나치의 유럽을 공격하는 연합군의 기지가 되고 후에 이탈리아라는 국적의 틀에 들어갑니다. 그렇듯 영화는 불안정한 아름다움 속에서 아름다움을 갖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과 특별한 한 사람을 중심에 두고 흘러갑니다. 말레나를 향한 질투와 시기, 추파는 그녀가 여성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팔레르모를 말하는 듯 보였습니다. 납득되지 않은 공작 정치와 극중, 위대한 독주자를 반대하는 레나토의 아버지를 보여줌으로써 말레나 자체를 일차원적인 아름다운 여성으로만 보기에는 영화의 여운이 너무 깊고 저에게 향기가 짙어요. 2차 세계대전을 겪는 전쟁의 불안과 함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말레나의 5번의 시선 응시. 그것이 저에게는 영화 속 중요 포인트와 인물의 감정으로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시선. 늘 땅만 보고 걷는 말레나는 처음 누군가를 응시하는데 그것은 카데이 중이입니다. 하지만 그는 말레나를 배신하게 되죠. 이처럼 영화 속 군중들, 이 냄비처럼 무솔리니가 오면 그것에 환호하고 연합군이 오면 또 백기를 들고 그것에 환호하지만 결국 이용이라는 측면이 보여집니다. 그렇듯 정치 공작 속 파시즘에 세뇌되어 독재자, 누군가 끌어줘야 한다는 의존성의 강력한 지도자에게 기대고 싶어하는 당시 상황과 말레나를 대입해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말레나가 카데이 중이에게 남편이 없는 자리를 카데이 중이에게 기대고 싶어 하지만 결국 카데이 중이도 말레나의 아름다움을 취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것을 이용했던 것처럼 이 영화 속에 같이 버물러져 있는 역사가 그것을 같이 영화와 버물러서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첫 번째 시선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레나의 시선은 굶주린 말레나의 시선입니다. 마을 사람들 누구도 일자리와 먹을 것을 팔지 않자 그녀는 아니땐 선택을 해나갑니다. 말레나를 넘어서 이유막론, 올바른 선택은 아니지만 그것이 단순히 음식과 성을 넘어서 잘못된 사상과 정치인 줄 알면서도 그 상황에 맞서기보단 수긍해 나가면서 타협을 하려는 영화 속 마을 사람들의 무지함과 그럴 수밖에 없는 두려움의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녀도 그 선택에 많은 것을 잃게 되지요. 말레나가 선택한 것, 그것은 결국 잘못된 선택이고 판단이지만 제가 이 두 번째 시선을 그렇게 버물린 것은 영화 속에서 말레나가 그렇게 이유막론 굶주림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잘못된 선택과 어떤 정치가 와도 이 마을은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이 상황과 맞서지 않는 상황이 제 생각에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견해를 생각해냈습니다. 세 번째 말레나의 시선은 붉은 머리를 하고 광장으로 나오는 말레나입니다. 검고 긴 머리를 짧고 붉은 머리로 염색하고 자신에게 욕설과 조롱을 하는 사람들을 당당히 응시하며 걷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여기저기 상처나 굶주린 하이에나 같이 보여집니다. 말레나에게는 일종의 반항이고 살아보려는 발악이기도 한 장면이죠. 그 당시 잘못된 사상에 맞서려는 마피아들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취지로 가게 되고 시칠리아에서 파생된 마피아 조직은 무섭고 현실적이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되죠. 저는 말레나의 그 모습에서 그릇되고 어긋난 발악이 보여졌습니다. 네 번째 시선에서는 연합군이 마을에 들어오고 무솔리니의 파시즘과 나치는 무너집니다. 마을 사람들, 즉 영화 속 군중들은 또 거기에 환호하죠. 그리고 인간이 인간의 죄를 단죄하고 판명하려고 합니다. 법안에 죄는 단죄할 수 있지만 과연 그 상황 속에 죄는 죄가 되고 누구도 죄가 없이 단죄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마을 여자들은 전쟁의 히스테리와 분풀이를 말레나에게 합니다. 그녀를 집단적으로 구타를 하죠. 저는 그 장면이 보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녀는 울부짖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아픔은 서민들이 받죠. 전쟁은 곧 눈물이다라고 생각해요. 이익도 있겠지만 그로 인한 아픔의 울부짖음도 큰 메아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말레나의 울부짖음은 팔레르모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크게 상처받음을 울부짖어도 결국 형태없는 소리로 증발되죠. 사라진 것 같지만 큰 낙인이 되는 상처. 그것이 아름다운 섬 팔레르모의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말레나를 통해 그것들이 버물려져 보여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이곳저곳 외세에 침략받지만 힘이 없어 수긍할 수밖에 없던 당시의 아픔을 영화가 표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시선, 그것은 말레나의 타협의 시선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녀의 남편이 돌아오고 그녀는 남편과 함께 다시 마을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말레나를 놔주라고 하죠. 이 대목은 마치 성경 속 나음받음, 회개와 비슷한 맥락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남편은 말레나의 소문을 알고도 그녀를 찾아 마을로 데려왔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 군중들이 죄라고 인식했던 부분을 남편에게 용서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레나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거죠. 영화 처음 시작에 개미를 죽이고 바로 성호를 긋는 아이들의 모습처럼 누군가를 죽이고도 용서를 빌며 바로 나음받는 것이라 생각하는 어긋나고 단순한 삐뚤어진 믿음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처럼 마을 사람들도 그렇게 죽일 듯 증오하던 말레나를 자기들식 용서에 자기 편한 마음속 용서를 한 거죠. 많은 외세의 침략에 이탈리아가 팔레르모를 안음으로 팔레르모는 더 이상 불안정한 곳이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편안하게 얻어진 편안이겠지만 그것이 큰 위안은 아니겠지만 타협이 없다면 결국 방향이 없듯 이 이탈리아가 팔레르모를 안아서 그것이 편안이 되고 그것이 위안이 됐겠지만 어떻게 보면 팔레르모에게 선택권이 없을 수도 있는 것처럼 결국 방향이 없는 말레나도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레나가 그 상황을 받아들여 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6번째 시선은 레나토의 응원에 그를 처음으로 제대로 응시하는 말레나의 6번째 시선이 나옵니다. 그것은 평화를 상징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영화 내용과 이야기들로 길어졌는데 사실 말레나 영화가 가지고 있는 뜻이 너무 많아서 부족한 제가 다 표현하기에는 미흡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잡았던 분석들의 요소들이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사실 걱정도 되고 그럽니다. 저는 영화 속에서 제가 바라는 점은 팔레르모라는 그 섬이 그 나라가 겪었던 아픈 역사와 함께 이 영화 말레나를 대입시켜서 같이 버물러져서 이 영화가 진행이 됐고 팔레르모를 비춰주는 모습이라고 말레나를 생각을 하면서 썼는데 그 점들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잘 버물렀는지는 모르겠는데 즐겁게 들어주세요. 영화 말레나는 요즘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마녀 사냥을 또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진중권님의 책 시칠리아의 암소 중에 학살과 공포에 관한 대목이 있는데 마녀 사냥은 기독교 세계가 붕괴되는 가운데 곧 도리할 사탄의 왕국에 대한 공포가 집단 히스테리로 나타난 것. 말하자면 상상적인 악마에 대한 공포에서 실제 인간에게 가한 대량 학살이다 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글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진중권님 말처럼 나치의 유태인 학살도 근거 없는 유태인에 대한 공포로 시작된 것처럼
말레나에서 마을 사람들이 보이는 궁중 심리는 마치 우리 현실의 인터넷 안티와 집단 선동의 민낯처럼 보여졌습니다. 누구든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유년기에 멋모르고 했던 사소한 잘못도 죄로 따지고 들자면 죄이죠. 과연 우리가 남을 평가할 때 그토록 잔인하게 평가하며 이야기와 평가의 기준을 남들과 공유하고 선동이라는 굴레를 가는 것이 올바를까요? 개개인이 모두 똑똑한 요즘 시대에 개인의 취향과 색깔은 지성이 올라갈수록 뚜렷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와 틀리다고 해서 아니면 뭔가 치부가 있다고 해서 나만큼 소중한 개인의 명예와 이성을 짓밟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지. 말레나의 영화를 보면 그런 점들에 대한 속살이 보여지는 듯 느껴졌습니다. 집단 지성의 시대에 사는 지성인들의 시대에서 상상 속 악마, 나와 다른 존재의 부정의 히스테리보단 많이 알고 지성으로 나와 다른 사람의 치부가 있더라도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보단 용서와 올바른 말의 지성을 보여주는 것이 말레나 속 비이성적인 군중으로 보여지지 않는 길이지 않나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말레나 영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물 분석과 영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영화 속에서 가지고 있는 메시지들을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물론 제가 이렇게 쓴 것들이 느낀 점들이 다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서 혹시 이거를 듣고 이런 점들도 있어요 드림님 하고 알려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이런 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써주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찾지 못한 메시지를 또 찾아주시면 저도 또 공부를 하게 될 것 같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자체를 말레나 자체를 준비할 때 또 파시즘과 나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화여가지고 그거의 잘못된 점들을 나름대로 공부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려고 했는데요. 어떻게 잘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읽으면서도 굉장히 부족한 글이라는 생각을 느끼면서 읽게 되는데 어떤 한 사람에게만 중점으로 두고 인물 분석을 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 중에 어떤 레나토와 비슷한 사춘기 소녀가 살았겠다. 그 소녀는 마을 사람들 편도 아니고 말레나의 편도 아닌 시점에 있다라는 느낌으로 쓰려고 이 글을 썼거든요. 그게 잘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에게 잘 전달됐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인물 분석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투나잇 하세요. 이 부족한 글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